한국 병 걸렸다던 내가 지금은 몇 년 전 프랑스에서 저는 한국 병 환자라며 조롱받던 사람이었습니다. 친구들은 저를 비웃었고 가족조차 현실을 보라고 충고했어요. 하지만 지금 제 이름은 프랑스에서 가장 유명한 케이팝 안무가 중 하나로 불리고 있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프랑스의 작은 마을에서 태어났습니다. 파리에서 차로 1시간 정도 떨어진 곳으로 관광객들이 거의 오지 않는 조용한 시골 마을이었어요. 이곳은 사람들이 서로를 다 알고 지내는 곳이었고 새로운 것을 받아들이는데 다소 보수적인 분위기가 있었습니다. 우리 가족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아버지는 자동차 정비사였고 어머니는 작은 빵집에서 일하셨어요. 두 분 다 성실한 분들이었고 평범한 삶을 사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셨습니다. 저는 부모님의 기대대로 조용하고 성실한 아이였고 딱히 반항하는 성격도 아니었어요. 하지만 저는 어릴 때부터 춤을 좋아했습니다. 정확히 언제부터인지 기억나지는 않지만 몸을 움직이는 순간만큼은 모든 걱정을 잊을 수 있었어요. 프랑스에서도 춤을 추는 가수들은 많았지만 뭔가 부족한 느낌이 들었어요. 그러다 어느 날 우연히 유튜브에서 케이팝 무대를 보게 되었습니다. 프랑스 가수들은 보통 무대에서 자유롭게 노래하고 때로는 관객과 함께 즉흥적으로 움직이곤 했어요. 춤을 추는 경우도 있었지만 안무가 정확하게 맞춰진다기보다는 퍼포먼스의 일부처럼 가볍게 곁들여지는 정도였어요. 하지만 한국 아이돌들의 무대는 달랐습니다. 잠깐 여러분 그거 아세요? 여러분의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은 저에게 가장 큰 힘이 됩니다. 클릭 한 번으로 제게 큰 힘을 주시길 바라요. 완벽하게 맞춰진 군무, 강렬한 에너지, 그리고 무대 위에서 빛나는 사람들. 저는 그 무대를 보는 순간 제 가슴이 뛰는 것을 느꼈어요. 한국 가수들은 단순히 노래를 부르고 춤을 추는 것이 아니라 한 편의 작품을 만들어내고 있었어요. 프랑스의 음악 방송과도 분위기가 달랐습니다. 프랑스의 가수들은 무대 위에서 자신을 자유롭게 표현하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했어요. 그래서 때로는 단출한 조명과 심플한 배경에서 노래만으로 승부를 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케이팝 무대는 시각적인 요소까지 완벽하게 설계되어 있었습니다. 조명, 무대 세트, 카메라 워킹까지 철저하게 계산되어 있었어요. 저는 그런 무대를 보고 완전히 매료되었습니다. 그날 이후로 저는 케이팝을 따라 추기 시작했습니다. 유튜브를 보며 안무를 익히고 방에서 거울을 보며 연습했어요. 한국어도 배우고 싶어서 혼자 책을 사서 공부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제 열정은 주변 사람들에게 전혀 이해받지 못했어요. 처음에는 친구들도 그냥 클레어는 좀 특이한 애 정도로 생각하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저를 대하는 태도가 변했어요. 너 또 한국 아이돌 춤 따라하고 있는 거야? 한국어 배운다고. 그게 프랑스에서 무슨 쓸모가 있어? 너 프랑스 사람이야. 왜 맨날 한국 하는 거야? 처음에는 장난인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그런 말이 계속되다 보니 점점 상처가 되기 시작했어요. 하루는 점심시간에 체육관에서 춤 연습을 하고 있었는데 며칠 후 친구들이 제 영상을 몰래 찍어서 SNS에 올렸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 학교의 한국병 환자 크크크. 그 글을 보는 순간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그날 이후로 저는 학교에서 더욱더 고립되었어요. 급식실에서 혼자 밥을 먹는 일이 많아졌고 가장 친했던 친구들조차 저를 피하기 시작했습니다. 부모님도 제 열정을 이해하지 못하셨습니다. 클레어, 현실을 봐야지. 춤으로 먹고 살 수 있는 사람은 극소수야. 한국에서 댄서가 된다고. 너는 프랑스 사람이야. 그런 꿈은 그냥 취미로 남겨두는 게 좋아. 저는 부모님과 크게 다툰 적도 있었습니다. 저에게 춤은 단순한 취미가 아니었어요. 저는 진심이었고 정말로 이 길을 가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저를 이해해주지 않았어요. 그러던 어느 날 저는 유튜브에서 한 유명한 한국 댄서의 인터뷰를 보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처음부터 춤을 잘 췄던 것이 아니라 수많은 오디션에서 떨어지고 좌절하면서도 끝까지 포기하지 않았다고 말했어요. 그 영상을 보면서 저는 생각했습니다. 한국에 가야겠다. 거기서 직접 부딪혀야 해. 그날 이후로 저는 한국으로 가기 위해 돈을 모으기 시작했습니다. 방과 후에는 카페에서 아르바이트를 하고 밤에는 틈틈이 한국어를 공부했어요. 부모님은 끝까지 반대하셨지만 저는 이미 결심했어요. 프랑스에서는 누구도 저를 이해해주지 않았지만 한국에서는 가능성이 있을 거라고 믿었습니다. 20살이 되던 해 저는 모아둔 돈을 들고 한국행 비행기 티켓을 샀습니다. 비행기에 오를 때까지도 실감이 나지 않았어요. 정말 잘하는 선택일까? 한국에 가서 내가 해낼 수 있을까? 아니, 나는 제대로 살아남을 수 있을까? 인천공항에 도착하자마자
거대한 한글 간판들과 빠르게 움직이는 사람들 속에서 저는 압도당했습니다. 그리고 현실이 밀려왔어요. 나는 이제 완전히 혼자구나. 처음에는 모든 것이 낯설었어요. 지하철 노선도는 복잡했고, 말도 잘 통하지 않았고, 아르바이트를 구하려 해도 한국어 실력이 부족해서 힘들었어요. 춤을 배우고 싶어서 홍대의 한 댄스 학원에 등록했지만, 거기서도 저는 이방인이었어요. 처음으로 댄스 클래스에 갔을 때, 저는 자신감이 있었습니다. 프랑스에서는 독학으로 배웠지만, 나름대로 춤 실력이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리듬이 너무 다르네. 동작이 부드럽지 않아. 한국에서 배운 아이들은 기본기부터 달랐습니다. 저는 수업을 따라가기도 벅찼고 처음으로 제 실력이 부족하다는 걸 절실히 깨달았어요. 그날 밤 저는 원룸에서 몰래 울었습니다. 나는 한국까지 왔는데 이러다가 실패하면 어떡하지? 하지만 포기할 수는 없었습니다. 저는 학원 수업이 끝난 후에도 남아서 혼자 연습했고 한국어 공부도 더 열심히 했어요. 낮에는 카페에서 일하고 밤에는 연습을 했어요. 그리고 몇 개월 후 저는 드디어 처음으로 오디션을 보러 갈 기회를 얻게 되었습니다. 제 인생을 바꿀 첫 번째 기회였습니다. 오디션 날 아침 저는 손이 떨릴 정도로 긴장했습니다. 몇 달 동안 하루도 빠짐없이 연습했고 부족했던 기본기와 한국어 실력도 조금씩 나아지고 있었지만 여전히 제게는 확신이 없었습니다. 한국까지 와서 꿈을 쫓겠다고 결심했지만 과연 제가 이 무대에 설 자격이 있을까 하는 생각이 끊임없이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오디션이 열리는 곳은 서울 강남의 한 대형 엔터테인먼트 회사였습니다. 제가 지원한 분야는 아이돌의 컴백 무대에 설 백댄서 오디션이었어요. 회사 건물 앞에 도착하자 이미 수십 명의 지원자가 줄을 서 있었고 모두 진지한 표정으로 몸을 풀고 있었습니다. 그 중에는 분명 저처럼 외국인도 몇 명 있었지만 대부분은 한국에서 오랫동안 트레이닝을 받은 듯한 사람들이었어요. 그들의 움직임은 날렵했고 자신감이 넘쳤습니다. 클레어 씨, 다음 차례입니다. 제 이름이 불리자 가슴이 쿵쾅거렸습니다. 깊게 숨을 들이마시고 무대에 올라섰어요. 오디션장에는 심사위원 몇 명과 카메라가 있었고 참가자들은 정해진 안무를 보고 그대로 따라해야 했습니다. 음악이 시작되었고 저는 연습했던 대로 몸을 움직였습니다. 처음 몇 초 동안은 괜찮았습니다. 하지만 긴장 때문인지 제 동작이 점점 굳어지는 것이 느껴졌어요. 몸이 제대로 풀리지 않았고 작은 실수들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심사위원들은 무표정한 얼굴로 저를 지켜봤고 그 시선이 저를 더욱 얼어붙게 만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참가자 들어오세요. 음악이 끝나고 저는 깊게 인사한 뒤 빠르게 무대를 내려왔어요. 다른 참가자들의 실력을 보니 저보다 훨씬 자연스럽고 강렬한 춤을 추고 있었습니다. 저는 이미 결과를 예상할 수 있었습니다. 오디션 결과는 당연히 불합격이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원룸에 돌아와 다시 한번 눈물을 흘렸습니다. 한국까지 와서 몇 달 동안 노력했지만 현실은 냉정했습니다. 저는 그저 무모한 꿈을 꾸고 있었던 걸까요? 그렇게 며칠 동안 방 안에서 거의 나오지 않고 지냈습니다. 하지만 포기할 수는 없었습니다. 저는 다시 일어섰습니다. 그 이후로 저는 더욱더 혹독하게 연습했습니다.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기 위해 매일 기본기 연습을 반복했고 힘든 동작도 끝까지 완벽하게 익히려고 했어요. 그러던 중 우연히 댄스 학원에서 만난 한 친구가 작은 공연에서 백댄서를 구하고 있다는 소식을 전해주었습니다. 클레어, 이번 공연은 큰 무대는 아니지만 그래도 경험을 쌓을 수 있을 거야. 너도 한번 지원해볼래? 그 기회를 놓칠 수 없었어요. 저는 바로 지원했고 다행히 합격했습니다. 비록 작은 무대였지만 저에게는 너무나도 소중한 기회였습니다. 공연 당일 저는 다시 한번 긴장했지만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저는 무대 위에서 최선을 다했고 관객들의 함성과 음악에 맞춰 몸을 움직이는 순간 다시금 꿈을 향한 열정이 되살아났습니다. 무대가 끝난 뒤 한 관계자가 저를 불러 세웠습니다. 클레어 씨, 혹시 다음 달에 열리는 또 다른 공연에도 참여할 생각 있나요? 그렇게 저는 점점 더 많은 기회를 얻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작은 무대에서 시작했지만 점점 더 큰 공연에도 설 수 있게 되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저는 다시 한번 대형 엔터테인먼트 회사의 백댄서 오디션에 도전할 기회를 얻었습니다. 이번에는 지난번과 달리 자신감이 있었습니다. 몇 개월 전보다 훨씬 더 많은 경험을 쌓았고 실력도 향상되었습니다. 오디션장에서 저는 침착하게 무대에 올랐습니다. 음악이 시작되었고 저는 연습했던 모든 것을 쏟아부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심사위원 중 한 명이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이는 것을 보았습니다. 축하합니다. 합격입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한국에 온 이후 처음으로 저는 제 꿈을 향해 한 걸음 내디뎠습니다. 백댄서로서 처음으로 대형 무대에 서게 된 날, 저는 무대 뒤에서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오디션에 합격한 이후 몇 주 동안 쉴 틈 없이 연습에 매진했습니다. 프로 댄서들과 함께 무대에 서기 위해서는 단순히 안무를 외우는 것만으로는 부족했어요. 무대 위에서의 위치, 동선, 표정까지 모든 것이 계산되어야 했습니다. 리허설에서 실수할 때마다 안무 감독의 날카로운 지적이 이어졌고, 저는 더 완벽해지기 위해 새벽까지 연습실에 남아 동작을 반복했습니다. 하지만 이번 공연은 그동안 해왔던 무대들과는 차원이 달랐습니다. 이번 무대는 제가 한국에 오기 전부터 존경하던 스트릿 우먼 파이터스 우파 우승팀들의 콘서트였습니다. 세계적으로 주목받은 한국의 여성 댄서들이 한자리에 모여 펼치는 공연이었고, 저는 운 좋게도 그 무대에서 백댄서로 설 기회를 얻게 되었습니다. 스우파에 출연했던 댄서들은 제가 프랑스에서 혼자 춤을 연습할 때 가장 많이 참고했던 분들이었어요. 그들의 춤을 보며 감탄했고, 언젠가 저렇게 멋진 무대에서 함께하고 싶다는 꿈을 꿨습니다. 그런데 그 무대에 제가 서게 되다니 믿을 수 없는 기회였어요. 공연이 시작되기 직전 대기실에서는 긴장감이 감돌았습니다. 메이크업을 다시 점검하는 사람들, 안무를 마지막으로 체크하는 백댄서들, 스태프들의 분주한 움직임. 저는 거울을 보며 심호흡을 했어요. 그리고 무대 뒤쪽에서 대기하던 중 스우파의 우승팀이었던 홀리뱅의 허니제이와 아이키가 지나가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들은 프로답게 차분한 모습이었고, 리허설 중에도 서로의 컨디션을 체크하며 호흡을 맞추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태도를 보면서 저는 다시 한번 깨달았어요. 이 자리에 서는 것이 얼마나 값진 경험인지. 리허설이 끝난 후 저는 무대 뒤에서 멤버 중 한 명과 마주치게 되었습니다. 아이키가 저를 보며 밝게 웃으며 말을 걸었습니다. 오늘 무대 기대할게요. 긴장하지 말고 즐기세요. 그 짧은 한마디가 저에게 큰 용기가 되었습니다. 무대 위에서 완벽한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 수많은 노력을 해왔지만 결국 중요한 것은 무대를 즐기는 것이었어요. 드디어 공연이 시작되었고 강렬한 음악과 함께 조명이 켜졌습니다. 저는 음악에 맞춰 몸을 움직였습니다. 수천 명의 관객들, 그들의 환호성, 그리고 제 옆에서 완벽한 퍼포먼스를 펼치는 스우파 댄서들. 저는 꿈을 꾸는 것만 같았습니다. 하지만 공연이 끝난 후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백스테이지로 돌아온 저는 피곤한 몸을 이끌고 짐을 정리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몇몇 백댄서들이 저를 힐끔거리며 수군거리는 것이 들렸습니다. 클레어, 혹시 들었어? 방금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라온 글인데 어떤 팬들이 내가 무대에서 실수했다고 난리야. 순간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저는 급하게 휴대폰을 꺼내 검색했고 트위터와 팬 커뮤니티에서 저에 대한 글들이 쏟아지고 있었습니다. 오늘 무대에서 외국인 백댄서 한 명이 박자를 놓친 것 같은데 스우파 댄서들이랑 함께 춤추려면 기본기가 더 탄탄해야 하는 거 아니야? 외국인 백댄서인데 실력 부족한 거 아니야? 저는 순간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저는 정말 실수를 한 걸까요? 무대 위에서는 전혀 몰랐어요. 하지만 팬들의 반응은 냉정했고 일부 사람들은 저의 국적을 문제 삼기도 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원룸으로 돌아와 다시 한번 무너지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한국에서 백댄서로 살아남는 것이 결코 쉽지 않다는 것을 다시 깨달았어요. 단 한 번의 실수도 용납되지 않는 무대, 그리고 그 무대를 지켜보는 수많은 팬들. 며칠 동안 저는 힘든 시간을 보냈습니다. 하지만 결국 저는 다시 연습실로 나갔습니다. 저는 이 일을 포기하고 싶지 않았어요. 저는 단순한 K-팝 팬이 아니라 진짜 무대 위에서 춤을 추는 사람이 되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얼마 후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연습실에서 개인 연습을 하고 있을 때 매니저가 저를 불렀습니다. 클레어, 스우파 측에서 다음 공연에도 함께 해달라고 요청이 들어왔어.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팬들 사이에서 논란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저는 다시 한번 그들과 무대에 설 기회를 얻었습니다. 그때 깨달았어요. 한 번의 실수가 끝이 아니라는 것을. 한국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실수보다 중요한 것이 있었습니다. 바로 다시 일어서는 힘이었습니다. 스우파의 무대를 성공적으로 마친 후 저는 점점 더 많은 기회를 얻게 되었습니다. 한국의 여러 가수들과 함께하며 다양한 스타일의 춤을 익혔고 방송 무대뿐만 아니라 콘서트, 페스티벌, 뮤직비디오 촬영까지 활동 범위를 넓혀갔어요.
어느새 저는 한국에서 프로 백댄서로 인정받으며 점점 자리를 잡아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무대에 설수록 한 가지 감정이 점점 커져갔어요. 바로 프랑스에 대한 그리움이었습니다. 처음 한국에 왔을 때는 프랑스를 떠나온 것이 전혀 아쉽지 않았습니다. 한국에서의 삶이 버겁고 힘들었지만 저는 오직 제 꿈만을 바라보며 달려왔어요. 하지만 어느 순간부터 부모님과 가족들이 보고 싶어졌습니다. 한국에서의 생활이 익숙해질수록 오히려 프랑스에서의 기억이 선명해졌어요. 어릴 때 매일 아침 빵집에서 풍겨오던 따뜻한 크로아상 냄새, 가족들과 함께 갔던 작은 공원, 친구들과 떠들던 학교 복도의 풍경, 그리고 부모님과 함께 저녁을 먹으며 나눴던 사소한 대화들. 어느 날 부모님과 영상 통화를 하던 중 어머니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클레어, 이제 프랑스로 돌아올 생각은 없니?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잠시 말을 잃었습니다. 부모님은 여전히 저를 응원해 주셨지만 제 걱정을 많이 하고 계셨다는 걸 느낄 수 있었습니다. 내가 한국에서 열심히 사는 건 알지만 가끔은 우리가 너무 보고 싶어. 한국에서 계속 살 생각이야? 저는 대답을 쉽게 할 수 없었습니다. 한국은 제가 꿈을 이루기 위해 온 곳이고 제 모든 노력이 쌓여 있는 곳이었어요. 하지만 프랑스는 제가 태어나고 자란 곳이고 제 가족이 있는 곳이었습니다. 며칠 동안 깊이 고민했습니다. 한국에서 댄서로 살아가는 것은 여전히 즐거웠지만 앞으로 몇 년 뒤에도 제가 여기에 있을 수 있을까? 그리고 계속해서 무대에만 서는 삶이 나에게 최선일까? 그때 저는 하나의 결론을 내렸습니다. 프랑스로 돌아가 나만의 댄스 학원을 열자. 프랑스에서도 케이팝 열풍이 불고 있었고 한국의 댄스 스타일을 배우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제가 프랑스로 돌아가 한국에서 배운 것을 전수한다면 그것도 또 하나의 새로운 도전이 될 수 있겠다고 생각했어요. 결정을 내리자마자 저는 곧바로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한국에서 쌓은 네트워크를 활용해 여러 댄스팀과 협업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했고 프랑스의 친구들에게 학원 장소를 찾는 것을 도와달라고 부탁했습니다. 그리고 몇 달 후 저는 다시 프랑스로 돌아왔습니다. 오랜만에 도착한 프랑스 공항에서 부모님이 저를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어머니는 저를 보자마자 꼭 안아주셨고 아버지도 환하게 웃으며 저를 반겼어요. 정말 오랜만이다, 클레어. 그 순간 저는 따뜻한 안도감을 느꼈습니다. 프랑스에 도착한 후 저는 본격적으로 케이팝 댄스 학원을 열기 위한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프랑스에서는 이미 많은 젊은이들이 한국 문화를 사랑하고 있었고 케이팝 아이돌들의 안무를 배우고 싶어하는 수요도 많았습니다. 학원을 오픈하자마자 반응은 폭발적이었습니다. 첫 모집을 시작한 지 일주일 만에 수강 신청이 마감되었고 미처 신청하지 못한 사람들이 대기 명단에 이름을 올릴 정도였어요. 학생들은 케이팝 아이돌들의 춤을 배우고 싶어 했지만 단순히 안무만 따라하는 것이 아니라 한국식의 디테일한 표현력과 퍼포먼스를 배우고 싶어 했습니다. 저는 한국에서 경험했던 연습 방법과 무대 경험을 바탕으로 커리큘럼을 만들었고 학생들에게 체계적으로 가르치기 시작했어요. 점점 학원의 명성이 퍼지면서 저는 프랑스의 여러 방송과 행사에서 케이팝 댄스 전문가로 초청을 받기도 했습니다. 몇 년 전까지만 해도 프랑스에서 케이팝 팬이라는 이유로 조롱받았던 제가 이제는 케이팝 문화를 알리는 사람이 된 것이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뜻밖의 연락을 받았습니다. 클레어, 프랑스 가수 쪽에서 너한테 안무를 의뢰하고 싶어 해. 한국에서 함께 활동했던 댄서 친구가 전해준 소식이었어요. 처음에는 믿기지 않았습니다. 프랑스의 유명 가수들이 제게 안무를 요청할 정도로 제가 성장했다는 사실이 실감나지 않았어요. 하지만 그 연락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몇 달 후 프랑스뿐만 아니라 유럽 전역의 여러 아티스트들이 저에게 퍼포먼스 디렉팅을 맡기고 싶다는 요청을 해왔습니다. 그들은 단순히 댄서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케이팝 스타일의 완성도 높은 퍼포먼스를 원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프랑스에서 활동하는 가수들의 콘서트 안무를 직접 기획하고 때로는 유럽 투어 공연에도 참여하면서 안무가로서도 점점 자리를 잡아갔어요. 케이팝 댄스 스타일을 유럽 시장에 접목하는 것은 신선한 시도야. 많은 업계 관계자들이 저를 주목하기 시작했습니다. 케이팝의 퍼포먼스가 단순한 유행이 아니라 글로벌 트렌드로 자리 잡고 있다는 걸 실감하는 순간이었어요. 프랑스에서 학원을 운영하며 안무가로 활동한 지도 어느덧 몇 년이 지나 있었습니다. 이제 저는 단순히 케이팝 댄스를 가르치는 사람이 아니라 유럽의 여러 가수와 아티스트들의 퍼포먼스를 책임지는 안무가로 자리 잡고 있었어요. 프랑스에서는 이미 케이팝 열풍이 거세게 불고 있었고
제 학원은 유럽 각지에서 찾아오는 학생들로 항상 북적였습니다. 한국에서 배운 퍼포먼스 스타일과 연습 방식이 큰 차별점이 되었고, 그 덕분에 학원은 빠르게 성장했어요. 그러던 어느 날 학원에서 수업을 마치고 있는데 프런트 데스크에서 직원이 저를 찾았습니다. 클레어, 밖에 너를 찾아온 사람이 있어. 저는 특별한 약속이 없었기 때문에 의아한 마음으로 문을 열었어요. 그런데 그곳에 서 있는 사람들을 보고 순간 말을 잃었습니다. 저를 조롱했던 고등학교 친구들이었습니다. 오래전 K-팝을 좋아한다는 이유로 저를 조롱하고 비웃던 그 아이들. 점심시간에 체육관에서 춤을 추던 저를 몰래 촬영해 SNS에 올리고 한국병 걸렸다며 놀려댔던 그 아이들이었어요. 그들은 저를 보자 어색하게 웃으며 먼저 말을 걸었습니다. 클레어, 오랜만이야. 혹시 나 기억해? 물론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잊을 수 없는 사람들이었으니까요. 하지만 저는 차분하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럼, 당연히 기억하지. 그런데 무슨 일이야? 그들은 머뭇거리더니 마침내 솔직하게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사실, 우리가 너를 이렇게 유명해질 사람이라고는 전혀 생각하지 못했어. 그런데 내 소식을 듣고 깜짝 놀랐어. 너 지금 프랑스에서 가장 유명한 K-팝 안무가잖아. TV에서도 너를 봤어. 그리고 솔직히 우리도 이제 K-팝 좋아해.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어딘가 모르게 웃음이 났습니다. 과거에 저를 비웃던 친구들이 이제는 K-팝을 좋아하게 되었다니. 참 아이러니한 일이었어요. 그들은 여전히 어색해 보였지만 진심으로 제게 축하를 건네고 있었습니다. 너한테 사과하고 싶었어. 우리가 널 놀렸던 거. 솔직히 너무 미안해. 그 말을 듣고 저는 조용히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제 와서 미안하다고 하니까 좀 웃기긴 하지만 그래도 고마워. 그리고 저는 일부러 학원의 내부를 천천히 보여주며 성공한 저희 모습을 자연스럽게 드러냈습니다. 거울로 둘러싸인 연습실, 수강생들로 가득 찬 스튜디오, 벽에 걸린 유명 가수들과의 협업 사진들. 그들은 눈을 크게 뜨며 제 학원을 둘러보았어요. 진짜 멋지다. 너 이렇게까지 성공할 줄은 몰랐어. 우리 중에서 제일 성공한 사람이 결국 너였네. 그 순간 저는 설명할 수 없는 뿌듯함을 느꼈습니다. 과거에 저는 그들에게 조롱받았고 혼자가 되었고 상처를 받았어요. 하지만 저는 포기하지 않았고 결국 제 꿈을 이뤄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그들이 제 성공을 인정하며 직접 찾아와 축하해 줄 정도가 되었습니다. 그들과 잠시 이야기를 나눈 후 저는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람들이 뭐라고 하든 하고 싶은 걸 하면 돼. 난 그냥 내가 하고 싶은 걸 했을 뿐이야. 그들은 저를 보며 고개를 끄덕였고 다시 한번 축하 인사를 건넨 후 학원을 떠났습니다. 그들이 떠난 후 저는 깊은 숨을 들이마시며 창문 밖을 바라보았습니다. 과거의 저였다면 그들이 찾아온다는 사실만으로도 화가 났을지도 몰라요. 하지만 지금의 저는 달랐습니다. 저는 더 이상 그들에게 상처받지 않았고 오히려 그들의 방문이 제게 또 하나의 승리처럼 느껴졌습니다. 프랑스를 떠나 한국에서 꿈을 쫓았고 다시 프랑스로 돌아와 새로운 꿈을 만들었습니다. 저는 여전히 무대를 사랑하지만 이제는 다른 사람들에게도 그 꿈을 나누고 싶었습니다. K-팝 팬이라고 외톨이가 됐던 내가 이제는 K-팝을 세계에 전하는 사람이 되었다. 그 사실이 믿기지 않을 만큼 감격스러웠습니다. 제 꿈은 끝없이 이어지고 있고 저는 앞으로도 계속 춤을 출 것입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오늘의 사연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소중한 시간 긴 이야기 끝까지 들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더 좋은 사연으로 여러분을 찾아오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